자, 안녕하세요. 수련소일 조시안입니다. 오늘 실전편의 제3강이죠. 수열과기납법인데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인데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등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논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능이 기백이나 확통이나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수열과기납법 이런 게 돈 안 해도 단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으로 보이는 문제는 기백이고 미적이고 확통이지만 그 안에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수열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들으시고 좀 미흡하다 싶은 학생은 개인적으로 수열 공부를 다시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죠. 쌤이 개념 정리를 좀 할 건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과거 기억을 좀 살리는 정도로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 이꼴이 an 플러스 d다. 앞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더라는 것이죠. 일정한 d를 공차라 그러죠. 등차수리한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그죠? an 플러스 1 이꼴은 ran이다. 무슨 수리죠? 공비가 r인 등비수리다. 알고 계실 거예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이다. 요거 뭡니까? 뺐을 때 일정값 d가 아니고 일정값 d가 되면 이제 등차수리 되겠죠. 근데 이게 n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일반항 알고 계시지만 일반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쌤이 주로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걸 점화식이라는 점화식. 항과 항 간의 일반적인 관계식이죠. 항 두 개가 A2, A1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N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점화식이라는데 나오면 일단은 축차 대입법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편합니다. 이를 대입하면 A2 빼기 A1은 D다. 이렇게 돼 있나? 요렇게 돼 있네? 자, 이제 이를 대입하면 A3는 A2 플러스 D다. A4는 A3 플러스 D다. 이렇게 차근차근 1부터 쭉 대입합니다. 마지막에 AN을 구해야 되니까 N-1을 대입할게요. 그럼 AN은 AN-1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자, 이 식을 좌우변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죠? 다 더해버리면 자동스럽게 좌변에 있는 값들과 우변에 있는 값 다 더하게 되니까 같은 값끼리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AN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A1 하나 남아있죠. A1 플러스 D가 몇 개 있나요? 1부터 N-1까지 N-1개 있죠. 그래서 N-1D다 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1부 대입하면 A2는 RA1, A3는 RA2, A4는 RA3 해서 쭉 가서 N-를 대입하면 AN은 RAN-1이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좌우변을 다 곱하는 게 좋겠죠. 곱하게 되면 좌변 다 곱하고 우변 다 곱했으니까 약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같은 값끼리 약분이 다 되고 그래서 좌변은 AN이 되고 우변은 A1이 하나 있고요. R이 역시 N-1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R의 N-1승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개차수열인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축차대입법 1부 대입하면 A2 빼기 A1은 F1이 되겠고요. A3 빼기 A2는 F2가 되겠고 A4 빼기 A3는 F3가 되겠고 쭉 가서 AN 빼기 AN-1은 FN-1이 되겠네요. 역시 좌우변을 쫙 더하겠습니다. 더해야 되겠죠. 이쪽이 다 합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좌변은 AN, 우변은 A1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A1 플러스 하고 F1부터 FN-1까지 더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하라가 시그마죠. 시그마 K 이꼴 1에서 N-1까지 FK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개차수 일방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고 바로 대입하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간단한 걸 예를 들겠습니다. 2n이다. 그리고 a1이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축자 대입 쭉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고 그냥 그대로 쓴다면 an은 그대로 대입을 하죠. a1 1이니까 1 플러스 시그마 k골 1부터 n까지 fk가 이 k 대입한 겁니다. 2k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배 n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시그마 k 공식이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n 마이너스 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에 n-1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n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 나오네. 요런 정도로 가볍게 수열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고3 공부하는데 필요한 점화식, 필요한 수열 하면 등차, 등비, 계차 요런 정도만 딱 기본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쌤이 오늘 다룰 논제이기도 하고 종종 논술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an 플러스 1 해서 연이은 세 항간의 관계식입니다. 아까 봤던 것들은 연이은 두 항이었죠. 지금 세 항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이 두 항을 왼쪽으로 이 항에서 새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보겠다. 일반항을. an을 아까 구했듯이 구해보겠다. 1 대입, 2 대입, 3 대입 쭉 해서 계산하면 좋은데 쌤이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시면요. 일반항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설정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되냐를 묻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 친구를 bn이라고 둔다면 여기다가 n 플러스를 대반 게 이 친구이기 때문에 요 다음 항이 이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b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an을 구하기 전에 bn 플러스 1 이꼴이 베타의 bn이 되어서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 되나요? 앞항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그 다음 하게 되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bn의 일단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bn을 구하면 an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일단 bn을 적어볼게요. bn은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일반 공식이 b1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러면 이제 일단 bn은 구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식을 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면 꼭 이 식이 이렇게 되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전개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n 플러스 2 전개해서 넘기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1 곱해서 넘기면 플러스 알파 베타 an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식이 이꼴 0인데 이 식과 같아지면 되거든.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아지려면 얘가 얼마 돼야 되나요? 그럼 개수 비교하면 1 돼야 되겠죠? 이 값이 1.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값이 개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식을. 여기까지 쌤 얘기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알아야지 거기다가 베타나 알파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합쳐서 1 곱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근과 계수에 간 게 아니야?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꼴 0 하면 이 자방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합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될 것이니까 일단 내가 풀고 나서 나중에 알파 베타가 이 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무 문제 없겠죠? 자, 다시 쭉 갑니다. 자, bn은 일단 구했는데 b1이 얼마냐 하면 얘가 bn이니까
n에 1을 대입하는 얘기야. n에 1을 대입하니까 a2 빼기 알파 a1이 b1이 된다. 그리고 베타의 n-1승이 되겠죠. 자, 이제 a2, a1이 얼마나 하면 1입니다. 1. 1이니까 1을 대입하시면 1 빼기 알파가 돼요. 1 빼기 알파. 이 값이 1 빼기 알파가 되는데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알파를 이항시키면 1 빼기 알파는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베타가 됩니다. 곱하면 뭐가 될까요? 베타 n승이 되겠죠. 베타 n승이. 자, bn은 내가 편의상 얘를 내가 bn으로 둔 거야, 얘를. 그래서 다시 bn 자리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을 도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구했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은 베타 n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알파 베타 하면 자리를 바꿔서 한번 또 적어볼게요. an 플러스 2 빼기 베타의 an 플러스 1 이꼴은 알파의 an 플러스 1 빼기 베타의 an으로 알파 베타를 바꾸어서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은 서로 다른 식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요, 다시 알파 n 플러스를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걸 내가 cn으로 두면 얘가 cn 플러스 1이 되어서 cn이 공비가 알파인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내가 cn이라고 두고요. cn. 그럼 요건 다음 항이니까 얘는 cn 플러스 1이 되겠죠. 두면 아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된 것처럼 cn 플러스 1은 알파의 cn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cn이 공비가 알파인 등비수니까 또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cn을 구할 수 있겠다. cn은 초항이 c1 공비가 알파인 등비수의 일반 공식에 대입을 했어요. 그럼 c1은 얼마냐? c1은 여기 1 대입하면 되니까 a2 빼기 베타 a1이 c1이고요. 알파의 n-1승이 됩니다. 역시 a2, a1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베타가 되고 1 빼기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베타를 넘기면 1 빼기 베타는 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알파 n승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 역시 cn 역시 내가 편의상 이 친구를 시켜놨으니까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베타의 an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바로 알파 n이 나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식을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 식을 쌤이 1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요 식이 2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을 구해야 되니까 1식에서 2식을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좌변을 보시면 여기서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에 플러스 바뀔 겁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an이 나오겠네요. 우변은 베타 n승에서 알파 n승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n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쪽을 쌤이 조금 지우겠습니다. 좀 줄어서 안 보일 거니까. 이건 다, 여러분 다 이해됐을 것이니까. 형태는 똑같이 두 가지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an이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오면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n승 마이너스 알파 n승이라고 닦고 있습니다. 이걸 비네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뭐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타고 알파는 네가로 문자고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주어진 값을 대입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을. 근데 그 알파 베타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던 겁니다.
두근. 그래서 베타가 크고 알파가 작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헷갈리겠다. 지우자. 알파가 작은 근이라 합시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루트 5를 알파로 한다면 베타는 2분의 근의 공식이 1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1 플러스 루트 5로 하면 그럼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은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베타에서 알파를 뺍니다. 빼면은 1 없어지고 요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2 루트 5인데 2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5가 될 것이고 베타 자리에 알파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루트 5의 n승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쌤 이걸 외워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1년에 흘러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연이은 세항간의 점화식은 항상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개수가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면 어떻게 되더라도 전부 알파표 놓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풀면 되는데 좀 지웠고요. 같이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단 알파 베타가 여기 개수가 바뀌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바뀔 뿐입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바뀌겠죠. 즉 2차 방식 근이 바뀔 거라고. 그럼 그 근만 구한다면 이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가서 풀면 되니까 연이은 세항간의 점화식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1부터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아서 AN을 찾는 것이 상례고 그러면 되고 근데 대입을 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규칙이 잘 안 잡히고 추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직접 AN을 찾으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만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수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하면서 좀 다져봐야 되겠죠.